23살이 된 지 오래된 오랜만에 가족 바비큐 모임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얘야, 민준아. 너 요즘 뭐 해먹고 사냐?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조롱이 스민 목소리였다. 모두가 웃었다. 어머니까지. 친척들, 사촌들까지. 그들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저 애 아직도 백수라던데? 대학 때부터 문제아였지?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족이, 내 혈육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다니. 그 순간 가슴속에 무언가 깨져버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들을 파괴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나는 김민준이다.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어린 시절은 행복했다. 주말마다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여름이면 가족 바비큐를 했다. 사촌들과 함께 뛰놀던 그 마당이 내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균열이 생겼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컸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 잡아야 해. 그 압박에 나는 무너졌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다. 재수, 삼수. 결국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했다. 가족은 나를 외면했다. 민준이는 포기한 애야. 어머니의 한숨이,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날마다 찔렀다. 23살이 된 해, 오랜만에 초대가 왔다. 민준아, 오랜만에 가족 모임하자. 바비큐 할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기대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날 부모님 집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큰아버지 가족, 작은아버지 가족, 사촌들까지. 숯불 위에 삼겹살이 지글거렸다. 맥주 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넘쳤다. 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고기를 구웠다. 아버지가 먼저 시작했다. 민준아, 너 요즘 뭐 해? 아직도 편의점 알바. 목소리가 크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코웃음 쳤다. 열심히. 그게 열심이냐? 우리 집안에서 너 하나만 그렇게 게을러? 웃음이 터졌다. 사촌 형이 덧붙였다. 얘야, 민준아. 너 대학 때부터 그랬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였어.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보며 웃었다. 저의 표정 봐. 아직도 애처럼 굴래? 집안 망신이야, 진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조롱거리로. 혈육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짓밟은 도구로.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분노. 아니, 그보다 깊은 것, 증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곧 마르었다. 대신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을 갚아줄 계획. 공정하게, 철저하게. 그 후 나는 변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했다. 여전히 알바를 하며 가끔 가족 모임에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관찰했다. 아버지의 약점, 어머니의 비밀, 사촌들의 탐욕.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 욕심이 컸다. 뇌물을 주고받는 걸 알았다. 우연히 본 메일, 은밀한 통화. 어머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만이 있었다. 남편이 너무 무심해. 돈만 벌면 돼? 사촌 형, 준호는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돈으로. 하지만 빚이 쌓였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모았다. 첫 번째 행동은 작게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에게 익명 제보. 뇌물 증거를 보냈다. 아버지는 조사받았다. 민준아,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전화로 한숨 쉬었다. 나는 위로했다. 아버지, 힘내세요. 속으로는 웃었다. 어머니에게는 더 세밀하게. 그녀의 불만을 이용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하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도 알다시피 민준아. 너 때문에 더 힘들어.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내가 도울게요. 준호 형에게는 돈을 빌려줬다. 형, 사업 힘들지? 내가 좀 모아둔 돈 있어.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 돈은 고리대 출처. 빚이 불어났다. 가족 모임이 다시 있었다. 이번엔 내 생일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민준이 아직도 알바냐? 웃음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다. 회사에서 경고받은 후였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들의 불안이 보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의. 심리가 무너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술을 더 마셨다.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민준이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아이러니했다. 내가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인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과거의 비밀을 캐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사실. 어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참은 이유. 돈 때문이었다. 그 비밀을 익명으로 가족 그룹 채팅에 뿌렸다. 폭탄이었다. 그룹 채팅이 폭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큰아버지의 메시지. 아버지는 부인했다. 가짜야. 하지만 증거 사진이 돌았다. 내가 보낸 거? 가족 모임이 급히 소집됐다. 이번엔 바비큐가 아니었다. 긴장된 공기 속 모두 모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니는 울었다. 당신, 진짜였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조용히 앉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옛날 일인데 내 말에 모두가 나를 봤다. 의심의 눈초리. 준호 형이 소리쳤다. 민준이 너, 요즘 이상해. 나는 웃었다. 형, 빚은 갚았어. 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비난했다. 내 때문에 집안이 망하네. 어머니는 이혼을 언급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웃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은 상처를 줘야 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감사 들어갔다. 뇌물 증거가 더 나왔다. 내가 추가로 보낸 것. 아버지는 해고됐다.
민준아, 도와줘 전화로 애원했다. 나는 거절했다. 아버지, 제가 뭐려.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민준아, 엄마 잘못했어. 병실에서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늦었어요. 준호 형의 사업은 파산했다. 고리대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그는 도망쳤다. 가족은 나를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 없었다. 나는 완벽했다. 심리적으로 그들을 몰아넣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했던 그날처럼 이제 그들은 서로를 조롱했다. 내 탓이야. 너 때문에.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증오가 에너지였다. 하지만 때론 피곤했다. 이게 정말 공정한가? 하지만 떠올렸다. 그 바비큐 날의 웃음소리. 고조가 왔다. 아버지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아, 미안해.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아버지의 자살 시도가 실패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정신이 무너졌다. 병원에서 민준이가 나를 망쳤어. 중얼거렸다. 의사들은 치매 초기라 했다. 어머니는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민준아, 엄마랑 같이 살아줄래? 물었다. 나는 거절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세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큰아버지 가족은 이사 갔다. 그들도 피해를 입었다. 내 제보로 세금 조사받았다. 나는 성공했다.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열심히 일에 승진했다. 표면적으로 완벽한 삶. 하지만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다. 바비큐 마당의 웃음. 그 증오가 나를 먹었다. 준호 형이 찾아왔다. 민준아, 내가 한 거지. 술 취한 목소리. 나는 부인했다. 그는 울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나는 말했다. 형, 기억해. 그날 바비큐에서 나를 어떻게 했는지. 그는 충격받았다. 그게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그게 내 인생을 망쳤어. 그날 후 준호는 사라졌다. 소문엔 해외로 도망갔다고. 나는 더 깊이 후회했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공허함. 복수가 끝났는데 왜 빈 껍데기인가.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용서해줘.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엄마, 왜 그날 나를 조롱했어? 그녀는 울었다.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내가 실패자처럼 보이니까 집안 체면 때문에. 체면. 그게 가족인가요? 그녀는 고개 숙였다. 나는 용서를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28살이 됐다. 회사에서 과장 승진. 돈도 모았다. 하지만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어머니는 홀로. 어느 날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말기. 민준아, 와줘.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날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 왜 이제야? 내가 성공한 걸 봤어. 뉴스로. 자랑스러워. 아이러니했다. 내 성공은 그들의 파괴 위에. 아버지도 깨달았다. 요양원에서 민준아,
용서해다오 말했다. 나는 갈등했다. 복수가 공정했나? 그들은 나를 잃었고 나는 그들을 잃었다. 준호 형이 돌아왔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는 만났다. 술을 마시며 과거를 말했다. 그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어. 나는 이해했다. 인간의 약함을.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결정했다. 용서하지 않되 잊겠다. 아니, 공정한 가격을 치르게 했다. 마지막 가족 모임. 병실에서 어머니 임종. 모두 모였다. 아버지, 준호, 나. 어머니가 마지막 말, 민준아, 사랑해. 나는 울었다. 진심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후유증은 영원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변했다. 진짜로. 복수의 불길이 꺼졌다. 남은 건 쟤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살았다. 나는 가끔 방문했다. 민준아, 고마워, 그는 말했다. 과거를 후회하며. 준호 형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내 도움으로. 동생, 미안해 우리는 화해했다. 아니, 이해했다. 나는 결혼했다. 평범한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 가족 바비큐를 다시 했다. 이번엔 진짜 가족과. 그날의 상처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가끔 꿈에서 그 웃음소리가 들린다. 복수는 공정했다. 그들은 가격을 치렀다. 나도. 인생은 그렇게 균형을 찾는다. 배신당한 혈육은 결국 서로를 용서하거나 파괴한다. 나는 선택했다. 파괴 후 재건. 그게 내 이야기다. 23살 그 바비큐부터 시작된. 이제 평화롭다. 하지만 그 평화는 피로 물든. 혈육의 배신은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